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왼손잡이인데 여러분은 무슨 오른손잡이인가요? 아니면 양손잡이인가요? 생명의 진화와 돌연변이를 아름답게 담아낸 한편의 시 같은 생명의 진화와 돌연변이를 아름답게 담아낸 한편의 시 같은 그림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목은 왼손잡이 달팽이, 글 마리아 포포바, 그림 핑주, 옮기니는 김선영님이고요. 출판사는 라임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형이 낭독해 드립니다. 왼손잡이 달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방향으로 달팽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표지 뒷면을 읽어볼까요? 나는 달팽이예요. 아주 작고 말랑하고 부드럽지요. 등에 작은 집을 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는 좀 특이해요. 다른 달팽이들은 나선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나선이 왼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짝꿍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지 않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분홍색 뒤로 노란색이 그려져 있어요. 부드럽게 분홍색에 가까운 어떤 씨앗인 것 같기도 하고 잉태의 모습인 것 같고, 내지 제목 아래에는 나선이 왼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달팽이 모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별들이 절반도 태어나기 전에 높다란 산맥이 하늘을 향해 발돋움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그때는 넓디 넓은 바다가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다에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태어났거든요. 모래알보다 조그맣고 지우 눈썹보다 가늘은 최초의 생명이 말이에요. 시간은 이 생명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생명들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자랐지요. 길고 긴 세월이 지난 뒤 생명들이 바다에서 나와 무트로 올라갔어요. 몇몇은 등에 짐을 짊어진 채 용감하게 탐험을 나섰지요. 낯선 무트에서 살집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달팽이들이 이 땅 위의 모습을 드러내었답니다. 길고 긴 세월이 더 흐른 뒤 인류가 이들과 함께 길을 걸었지요. 여기 달팽이 모습이 있네요. 오지가 눈을 한번 깜빡일 만큼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 한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퇴비더미에서 난생 처음 보는 달팽이를 발견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은퇴한 학자였지요. 그 달팽이는 다른 달팽이보다 크기가 좀 작았어요. 여기 달팽이 보이죠? 등에 진 껍데기의 색이 조금 더 짙었는데 더듬이 하나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답니다. 달팽이에게 더듬이는 눈이자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여느 달팽이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참 특이한 점이 또 있었어요. 달팽이의 껍데기 나선이 여느 달팽이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방향과 똑같이, 시계 바늘이 반대로 돌아가는 방향과 똑같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달팽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감탄 어린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마침 며칠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앵거스 데이비슨 교수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앵거스 교수는 오랫동안 달팽이를 연구해온 과학자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지요. 할아버지는 이 달팽이를 앵거스 교수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작고 기묘한 달팽이에게 세상에 풀려날 날만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는 달팽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앵거스 교수 연구실로 보냈어요. 앵거스 교수는 이 작은 달팽이에게 제레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영국 유명한 정치인 제레미 코빈에게서 따온 이름이에요. 정치인들은 세상을 서로 다른 두 편으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장갑이나 신발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먹곤 하지요. 제레미 코빈은 왼쪽에 속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앵거스 교수는 껍데기 나선이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달팽이에게 그 이름을 붙이면 꽤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정치인 제레미 코빈은 남자지만 달팽이 제레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달팽이는 놀라운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 몸의 암컷과 수컷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물을 정동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이때는 달팽이와 거의 똑같은 아기가 태어나지요. 달팽이는 짝짓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기가 양쪽을 반반씩 닮게 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는 걸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쉽게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달팽이들도 짝과 함께 아기 만드는 걸 더 좋아해요. 아기 달팽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두 달팽이가 더듬이를 부드럽게 맞대어 서로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서로 몸을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맞물려 아기를 만드는 부위를 퍼즐 조각처럼 맞추지요. 그리고 사랑의 다트라는 뾰족한 돌기를 상대에게 찔러 서로 유전자를 교환한답니다. 유전자는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또 유전자는 부모님이 우리 몸이 될 텃밭에 심는 작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어떻게 피어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누구와도 같지 않는 고유한 우리가 되지요. 그리고 유전자는 생명이 미래에게 말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키가 얼마나 클지, 눈동자는 무슨 색일지, 손가락과 발가락은 어떤 모양일지 결정하거든요. 유전자라는 씨앗이 우리 몸에서 꽃을 피우면 우리는 그때가 돼서야 꽃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씨앗은 자기와 똑같은 씨앗이 옆에 있을 때만 싹을 틔우거든요. 이런 수줍은 씨앗들은 텃밭에서 잠자고 있다가 몇 세대를 거친 뒤에 꽃을 피우기도 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아니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서 어쩌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서 말이에요. 이런 씨앗을 열성 유전자라고 해요. 제레미가 신기한 달팽이인 이유는 아주 희귀한 열성 유전자가 제레미의 몸에서 꽃을 피운 덕분이에요. 제레미 부모님의 부모님 중 하나가 잠들어 있는 씨앗을 물려준 거지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씨앗이 제레미의 껍데기 나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제레미의 껍데기 방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몸통 안도 이 어느 달팽이와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를 좌우바뀜증이라고 부르는데 몸속 내장 기관의 좌우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앵거스 구이스는 20여 년간 달팽이를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제레미처럼 생긴 달팽이는 처음 보았지요. 10,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나타나는 돌연변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10만 마리 중 1마리, 아니 100만 마리 중 1마리꼴로 나타나는 걸지도 몰라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몸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달팽이에게 그렇듯 사람에게도 무척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요. 좌우 바뀜증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몸 오른쪽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있는데 말이지요. 제레미의 심장도 오른쪽에 있어요. 다른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레미가 짝짓기를 해서 아기를 만들려면 자신처럼 좌우 바뀜증 달팽이를 만나야 해요. 다른 달팽이와는 퍼즐 조합이 맞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라면 삶이 참 애롭게 느껴지겠죠. 앵거스 교수는 제레미의 애로움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좌우 바뀜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더 깊게 연구하고 싶기도 했고요. 제레미가 자신과 똑같은 달팽이를 만나 아기를 만든다면 사람의 좌우 바뀜증에 대해서도 더욱더 잘 알게 되겠지요. 앵거스 교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왼손잡이의 달팽이 제레미의 짝을 꼭 찾아달라고요. 제레미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마음 깊이 감동했지요. 그리고 너나 없이 공원의 풀밭 사이로 들어가 제레미의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 제레미의 짝이 될 만한 달팽이를 2마리나 발견했답니다. 영국의 젊은 여성과 스페인의 달팽이 농장 주인이 각각 1마리씩을 찾은 거예요. 영국 달팽이는 레프티, 스페인 달팽이는 토메로우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둘은 제레미를 만나러 앵거스 교수 연구실로 향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레프티와 토메로우는 제레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는 퍼즐이었던 거예요.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짝을 지어 아기를 만들었어요. 제레미는 또 홀로 남겨졌지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레프티와 토메오 아기들은 제레미를 무척 좋아했어요. 제레미의 껍데기 위로 기어 올라가 장난을 치며 놀았지요. 제레미도 이모이자 삼촌으로서 새로운 기쁨을 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메오가 제레미에게 다가왔어요. 심장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마음이 끌리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레미는 사랑의 기쁨을 누릴 새가 별로 없었어요. 그 사이에 나이가 많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달팽이 치고는 꽤 오래 산 편이었지만요. 토메오와 사이에 56마리의 아기들이 생겼지만 끝내 1마리도 만나지 못했어요. 앵거스 교수도 아기 달팽이들에게서 좌우 바뀜증을 연구하진 못했어요. 껍데기와 내선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달팽이가 단 1마리도 없었거든요. 돌연변이를 만드는 열성 유전자는 다시 한번 생명의 텃밭에 잠들어 버렸답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미래의 텃밭 어딘가에서 잠든 씨앗이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제레미와 토메오의 아기들이 만들 56갈래의 어딘가에서 한 세대가, 아니 10세대가, 어쩌면 100세대가 지나고 나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한둘쯤 사라지고 새로운 별이 한둘쯤 태어나고 나면 그때 아기 제레미가 태어날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껍데기를 등에 지고 오른쪽에 심장을 가진 신비하고 사랑스러운 작은 달팽이가요.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유전자들이 변이 되기도 하지만 유전자들이 생기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그리고
그 유전자, 조그만 유전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고 고유 영역이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왼손잡이 달팽이를 보면서 이 세상은 신비롭고 무한한 물음을 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신비롭고 모험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미영이었습니다.